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브라우저와 관련된 객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브라우저 창에 웹문서가 열리면 동시에 웹 브라우저에서는 화면에 표시되는 요소들과 관련된 객체들을 하나씩 만들어냅니다. 이때 웹 브라우저가 열리는 것과 동시에 윈도우 객체를 만들어냅니다. 이 윈도우 객체는 웹 브라우저 창이 열릴 때마다 하나씩 만들어지는데요. 가장 최상위에 있는 객체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각각의 객체들이 만들어져요. 도큐먼트는 웹 문서 하나당 한 번씩 만들어지는 객체고요. 내비게이터는 지금 웹 브라우저와 관련된 정보들이 들어가는 객체입니다. 그리고 히스토리는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 창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방문한 사이트라든지 열어본 문서 정보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담겨요. 이렇게 각각의 객체마다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담기게 됩니다. 이 도큐먼트 안에는 이 웹문서 안에 있는 이미지나 폼이나 앵커 이런 것들이 또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의 또 객체가 돼요. 이 문서 객체 모델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펴볼 것은 이 윈도우 안에 있는 브라우저와 관련된 객체들입니다. 이 윈도우 객체에는 엄청나게 많은 프로퍼티와 메서드가 있어요. 각각의 프로퍼티와 메서드를 모두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윈도우의 오픈 메소드하고 클로즈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윈도우에 있는 메서드는 워낙 이 윈도우가 기본 객체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객체 이름은 생략하고 메서드 이름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할 때 사용했던 엘러트문 있죠. 엘러트문 같은 경우도 윈도우 객체의 메서드입니다. 원래는 window.alert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윈도우를 빼고 alert만 사용했었잖아요. 이 경우에도 앞에 window라는 이 객체명을 생략하고 사용했었습니다. 대부분 윈도우 객체의 메서드들은 객체명을 생략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은 문서를 열자마자 팝업 창이 표시되면서 그 안에 어떤 내용을 표시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notice.html이라고 미리 만들어 놓은 문서가 있습니다. 이 notice.html은 그냥 이렇게 공지사항만 나와 있는 문서인데요. 이 pop-up.html을 불러오자마자 화면에 공지사항이 뜨도록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문서에서 바로 공지사항이 뜨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윈도우 객체의 오픈 메서드입니다. 이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스크립트 태그를 사용을 하고요. 팝업 창을 열 때는 window.open 메서드를 사용을 하고요. 괄호 안에는 열려고 하는 문서의 경로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같은 경로에 있기 때문에 notice.html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목에는 창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 창 이름을 적었을 때와 적지 않았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비워놓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창 옵션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보통 창의 크기를 적어주면 됩니다. width 값을 한 500 정도로 주고 height 값을 400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이때 픽셀이라든지 이런 단위를 붙이는 게 아니라 숫자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해보면 네, 여기 화면 왼쪽 상단에 표시가 되죠. 이렇게 기본으로 지정을 했을 때는 화면 왼쪽 상단에 표시가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창 이름을 적지 않았어요. 그럼 새로 고침을 한번 다시 해볼게요. 계속 창이 표시가 됩니다. 한 3번 정도만 더 해볼게요. 자, 이랬을 경우에 브라우저 창을 이렇게 해보면 제가 새로 고침을 할 만큼 계속 공지사항이 떠요. 여러 개의 공지사항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새로 고침을 할 때마다 공지사항 창이 계속 열리는 거죠.
제가 닫아 보겠습니다. 다 닫을게요. 만약에 창 이름을 제가 여기다가 노티스라고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여기서 팝업 창을 열게 되면 이 팝업 창의 이름이 노티스가 돼요. 다시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아까 한번 열렸던 노티스라고 이름을 지정해 줬던 그 위치에 다시 열리게 됩니다. 계속 같이 여러 번 열더라도 한 번만 열려요. 계속 새로 고침을 하더라도 계속 열렸던 그 자리에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 이름이 지정된 노티스라는 창 위치에다가 한 번만 열리기 때문에 아까처럼 무한 반복돼서 여러 번 열리는 일이 없게 됩니다. 방문자가 내가 아까 한번 갔던 창을 다시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서 돌아왔을 때 열렸던 팝업 창이 다시 열리는 일이 없게 됩니다. 오픈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창을 열 때는 이렇게 창 이름을 지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오픈 메서드가 창을 여는 메서드였다면 창을 닫는 메서드도 있습니다. 클로즈라고 하는데요. 아까 팝업 창에 보시면 여기 지금 닫기 버튼이 없어서 윈도우 닫기 버튼을 눌러야 됐었거든요. 근데 여기 노티스에다가 제가 닫기 버튼을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닫기 버튼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클로즈 메서드를 추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버튼에 클로즈 메서드를 연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버튼 자체다 온클릭을 이용을 해서 이벤트 핸들러를 연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바스크립트에서 태그를 밖으로 꺼내서 이벤트 핸들러를 연결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간단한 버튼이니까 여기다가 그냥 바로 온클릭을 넣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 줄짜리일 경우에는 보통 자바스크립트 해서 여기다 바로 자바스크립트 소스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 클로즈 이렇게만 해주셔도 실행이 가능합니다. 한번 다시 팝업 창을 열어볼게요. 그러면 여기 바로 닫기가 나타나요. 그래서 클릭하면 창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클로즈 메서드를 실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팝업 창을 열었을 때 팝업 창이 화면 왼쪽 위 귀퉁이에 표시가 됐었잖아요. 이 팝업 창을 화면 가운데 중앙에 표시하고 싶다 이랬을 경우에 이것은 스크린 객체를 이용을 하면 스크린 객체의 프로퍼티를 이용을 해서 화면 가운데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스크린 객체에는 available height 값과 available width라는 값이 있어요. available height라는 것은 화면에서 높이 값, 밑에 뭐 작업 표시줄이라든지 맥에 있는 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는 높이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내주는 프로퍼티 값이 있어요. 그리고 available width라고 해서 이 작업 표시줄이나 이런 걸 빼고 사용할 수 있는 가용 너비 값을 알아내주는 프로퍼티 값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 값과 너비 값을 알아내서 중앙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이용을 해서 팝업 창의 크기를 빼가지고 반을 나누면 화면 중앙 위치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을 해서 팝업 창을 한번 화면 중앙으로 옮겨 보도록 할게요. 먼저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이 있는데 available width 값,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너비 값이 1000픽셀이고 available height 값, 사용할 수 있는 높이 값이 600픽셀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표시하려고 하는 팝업 창의 너비 값이 500이고 높이 값이 400일 경우에 얘를 화면 중앙에 배치하려고 하면 전체 너비가 1000픽셀인데 내가 사용할 팝업 창이 500픽셀이다. 그랬을 경우에 전체 너비 값 1000에서 팝업 창 너비 값 500을 빼고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빈 공간이 500픽셀이 남겠죠. 그것을 반으로 나누면 얼마가 되나요? 각각 250픽셀씩이 남습니다. 팝업 창을 위치시켜야 될 좌표 값은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250픽셀만큼 들어와야 되겠죠.
사용할 수 있는 가용 너비 값에서 팝업 창의 너비 값을 빼고 그 값에서 반으로 나눈 값이 팝업 창의 왼쪽 좌표 값이 됩니다. 그리고 이 팝업 창의 탑의 좌표 값은 뭐가 되냐면 가용 높이 값에서 팝업 창의 높이 값을 빼요. 600에서 400을 빼고 나면 200이 남겠죠. 200의 반값, 그럼 100이 돼요. 그것이 탑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팝업 창이 위치해야 될 레프트 값과 탑 값의 좌표 값만 알면 팝업 창의 위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가용 너비 값에서 팝업 창의 너비 값을 빼고 그 값의 2분의 1. 그 다음에 가용 높이 값에서 팝업 창의 높이 값을 빼고 그 값의 2분의 1.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것을 한번 소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이 문서는 notice.html을 팝이란 이름으로 열 거고요. 너비 값은 500이고 높이 값은 400인데 얘를 이제 함수로 이용을 해서 화면 중앙에 표시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window.open이라고 사용할 게 아니라 얘를 open center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notice.html이라는 문서를 열 건데 얘 창 이름은 팝이고 얘는 너비 값이 500이고 높이 값이 400이다. 이런 형태를 가진 우리가 함수를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펑션이고요. 펑션 이름은 오픈 센터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매개 변수가 4개가 됩니다. 열려고 하는 파일 이름, 그리고 창 이름도 필요하네요. 그리고 너비 값과 높이 값을 가진 함수가 돼요. 이거는 문서 이름, 이거는 창 이름, 너비 값, 높이 값을 가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변수는 일단 왼쪽 좌표 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왼쪽 좌표 값은 스크린 객체에 있는 available with 값에서 팝업 창에 너비 값을 빼고 그 값을 2로 나눈 값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탑 좌표 값은 스크린 객체에 있는 available high 값에서 팝업 창의 높이 값을 빼고 그것을 2로 나눈 값이었어요. 이것은 이제 팝업 창의 옵션에다가 넣어줄 건데요. 레프트 값 좌표는 우리가 방금 계산한 레프트가 될 거고요. 탑 값은 방금 계산한 탑이 될 거고요. width 값은 w고 high 값은 h고 여기까지네요. 그리고 나서 윈도우 오픈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브라우저로 확인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팝업 창이 화면 중앙에 나타납니다. 아까 처음에 실행했을 때 우리가 팝업 창을 열면 무조건 왼쪽 윗부분 구석에 표시가 됐었는데 이런 식으로 스크린 객체에 있는 available width하고 available high 값을 이용을 해서 팝업 창의 너비와 높이 값을 계산을 해줬더니 이렇게 화면 중앙에 표시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브라우저 관련된 객체, 윈도우 객체의 오픈 메서드와 클로즈 메서드, 그리고 스크린 객체에 있는 available width와 available high를 이용을 해서 팝업 창을 열고 화면 중앙에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